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 지병근입니다. 어, 제가 그 맡은 부분은 선거구 획정제도에 관한 개혁 방안인데요. 어, 이 선거구 획정에 관한 부분은 이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22대 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구성이 됐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월 10일이 이 법정,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날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구 획정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 계속 매 선거마다 재현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약간의 제언을 제가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의미와 중요성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실시되는 기본 단위인 선거구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게 선거구 획정이고요. 그게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이제 권역별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 소선거구제에서의 선거구와 권역별 이 선거구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어떻게 선거구를 획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을 어디에 붙일 것인지, 또는 강원도를 어디에다 붙일 것인지, 또는 제주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의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구 등가성의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선거구 획정에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인구 등가성의 원리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 대표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빚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건데, 당연히 선거구 획정 과정은 정치권의 이해타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독립성 신화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거구 획정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와의 협의가 제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었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 제도의 개편이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선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 이 분석 결과는 이 국제적인 조사기관에 의해서 한국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평가를 담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지수는 괜찮은데, 선거의 질 지수는 괜찮은데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예를 들면 일부 정당에 대한 차별적인 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현직자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리고 편향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등가성이라고 하는 인구 수를 고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고려하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선거 획정의 기준이고요.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획정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수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그게 오히려 게리맨더링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제가 영국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큰 결함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거구 획정안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지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안이 나오면 그 초안에 대한 검토 기간이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초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런 이 법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나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획정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의 선거구 획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그냥 듣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거구 획정 절차를 좀 보다 정교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1차로 제출이 되면 국회는 한 번에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획정위가 안을 짰을 때는 거기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임의로 물론 정당의 추천을 받는 기관이긴 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2차 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절차가 미비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가 급감한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거구 획정 주기를 좀 늦추는, 우리나라는 4년마다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8년 또는 10년으로 늦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석수 감소에 따른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도별 의석수 할당 권한의 소재,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지 국회가 갖고 있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구 획정안의 공개 및 수정 절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수정 절차를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거구 획정안의 의결 절차를 보완하는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가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이 이제 국회로 가면 그게 국회의회에서 선거구 법률안으로 이제 상정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획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국회가 스스로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헌재에게 이 권한을 이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이제 선거구 선관위 사무처장이 보통 통상적으로 맡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급을 높여서
위원장을 맡게 하거나 아니면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